자, LNF하고 기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기아는 우리가 매수세를 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주력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매수 기준 설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검색기에 뜨든 안 뜨든 우리 기준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 이제 문자 발송은 안 하고 교육으로만 설정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LNF는 여타 이제 그 2차 전지 주들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41% 하락이에요.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어, 또 포스코, 피추엠 이런 쪽의 경우가 월봉상으로 그나마 잉태형, 잉태확인형, 장악형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인 거죠. 수급은 보시는 것처럼 다 꼬여져 있고 뭐 수급이 좋다라고 표현 자체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월봉상의 저러한 흐름, 뭐 역사를 다 2차 전지 역사를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뭐 상당한 탄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성장성에 대한 인정 부분 주가가 포스코 피추엠이 10배가 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2조 원대 종목이 2000년 3월 대비해서 지금도 10배가 올라와 있다. 실적은 2020년 이후에 실적이 10배가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성장성이 뭐 뛰어나다 해도. 그죠? 2020년 대비 뭐 매출의 기준에서는 25년도까지를 8배, 7배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인정 부분이 뭐 포스코 피추엔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들 쪽에서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실 부분은 이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나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그 종목군들 다 공략을 했고 수익을 냈고 다 했는데 아주 단순 논리로 유통 물량이 작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얘도 68%의 대주 지분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고점 대비 여전히 50%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그 압수수색 받은 박순혁이나 선대인이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얼마 간다고 그랬죠? 38만 원? 무턱대고죠.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해서도 별 이상한 해석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수급 부분이 굉장히 유통 물량이 작은데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무조건 막 사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뻥뻥 갈 거다. 근데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 쪽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개인들의 비중이 3%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 피추엠 같은 경우나 얘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나 공통점은 고점에서부터 기존에 이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이 고점 찍을 때는 와닿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7월 말이었으니까 8월 달까지도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와닿지 않냐면 일봉 주봉으로는 역부위장이 안 나온다. 월봉으로는 보면은 역부위장이 형성이 됩니다. 추후에 볼 때 이렇게 역부위장이 좀 반등 나오더라도 역부위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대형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봉이나 주봉으로 볼 때는 역부위장으로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씩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때 뭐 어찌 보면 얘도 뭐 급격히 내려온 기준이 되죠. 근데 일반적인 소형 잡주들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이제 이런 반등도 없이 그냥 곤두박질 치죠, 이렇게. 소형 잡주들은. 그래서 똑같은 2차 전지여도 극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이 당시 광풍이 불었을 때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장 늦게 빠질 거다. 응? 그리고 역부입장형이라는 인식을 미처 못 가질 거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역부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LNF만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2차 전지 이제 오래간만에 설명할 점도 됐고, 그리고 LNF도 만약에 이제 뭐 검색기 떠서 들여다 보시더라도 들어가야 되느냐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인데 검색기 뜨네. 제가 뭔가 수식을 잘못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투자 경고는 빠지게 해놨어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일단 뜹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는 역부익자형 모습이 아니에요. 뭐 이게 어떻게 역부익자형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네, 급격히 조정을 받았네. 시차가 이제 이럴 때쯤 되면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이럴 때쯤 되면 자포자기해서 에휴, 냅두면 알아서 가겠지. 뭐 대형주 우량주인데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손자에게 물려줘야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가격 조정은 최소 30에서 50% 이상의 조정이 나와야 된다. 최소 30에서 50%의 조정이 나와야 된다. 가격 조정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기간 조정은 최소 3개월 이상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말일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농담이에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런 걸 배우세요. 밑도 끝도 없는 뭐 얘가 끝내줄 거예요.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끝. 그리고 막연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끝내줘요. 우리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LG화학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 정리의 기준이 뭐 하다못해 캔들에서도 다 나와요. 장악형의 기준. 근데 가지고 왔던 이유 뭐 그런 걸 또 형성을 한다면 펀드멘탈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만 보란 말이에요. 펀드멘탈적으로 볼 거냐. 근데 이제 성장성으로 놓고 본다면 성장성의 기준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실적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결론적으로 3개월의 기간 조정, 그리고 고점 대비 30에서 50%의 가격 조정, 그게 이제 다 지나가고 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제 8조 원대 거래대금을 이걸 넘기겠습니까?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안 넘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낸다라는 건 시장 지수가 신고가로 올라와 진다라는 얘기에 거의. 근데 96,800원을 넘길 때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도 8조를 넘겨야 되느냐? 8조 3천억. 그러진 않죠. 그 당시 시장 기준의 거래대금과 그리고 더 될 수도 있고, 돈이 더 풀리고 돈의 화폐 가치가 더 깨져서 더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 충분한 이제 기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고 그때와는 또 유동성의 부분이 많이 달라져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뭐 흐름 범위들을 다 감안해서 대처를 하는 건데,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봉으로도 장악 확인형이 뜨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이제 거래가 가장 최근의 거래를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얘를 뭐 중장기적으로 얘 끝내주니까 이제부터 뭐 달려갈 거야, 이제부터 막 편입해 놔야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결론은 이제 11월 저점 찍고 나서의 그 흐름이 되는데, 수급이 누적적으로 일정 범위, 뭐 아주 큰 물량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정 범위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뭐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11월 뭐 말일 기준에서부터 요 날이네요. 29일. 오늘도 뭐 수급 들어와 있겠죠. 아무래도 11월 29일부터 해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시면 93만 주니까 뭐 대략적으로 3%면은 작진 않네요. 3% 가까이니까 작진 않고, 외국인들 쪽하고 이제 뭐 기관들이 전부 고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추이 추세는 뭐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고 7월 26일을 인식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라고 형성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 이제 이 수급 범위 그다음 거래량 거래대금의 범위 요 부분을 지금 개장초 상황인데 9시 45분 기준에 넘길 수 있을까의 기준에 넘길 수 있다라는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음? 아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어제 꼬리 달고 돌리더니 오늘 뭐 어마어마하네요. 투자 경고라 우린 들어가지는 않아요. 검색해 뜬 거를 캡처해서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상승장악 확인형에 대한 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대한 그리고 수급 범위에 대한 흐름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장중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라인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되겠죠. 이 빨간색의 줄 종가의 기준 그리고 최근 그 거래일에 요 꼬리 부분 거래일의 고점도 넘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편입 기준을 설정하시더라도 기술적으로 추이 추세가 나쁘지 않다. 오늘 기준에서의 변동성 매매도 그렇고 그다음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이제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무조건 뭐 7월 말을 기억하고 2차 전지는 안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해석할 필요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종목군들 놓고 보실 때 이제 과거 데이터하고 다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하고도 비교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2020년 거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죠? 그 이전 거 2000년 초반 자료들도 다 있어요. 언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추천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으로 쌓아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젊은 분들 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다 그걸 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윤정두의 전략대로 쫓아오시는 방법 그 방법뿐이 없어요. 혼자 하셔도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 기준에 이제 7월 이후에 기준이 될 텐데 그때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가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고점 대비 지금 36%면은 뭐 덜 올랐었고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덜 올랐죠. 뭐 선대인이나 그 배터리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얘는 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쪽에 소송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고 고발을 당한 상태고 고소 고발. 예. 그러니까 이쪽에 얘는 죽어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시끌시끌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당시 기준에 좀 덜 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추이 추세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이제 놓고 보신 수급 3% 가까이 되는 수급 전체 유통 물량으로 따질 때는 그게 뭐 월등한 수급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의미 있는 이제 그 고점들을 다 단계별로 지금 뛰어넘고 있죠. 이번 주 기준에 양봉으로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망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망치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다행히 이제 뭐 바닥 인식이 잡히고 10월에 원체 이제 시장도 많이 깨졌고 하다 보니까 바닥 인식이 잡히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망청 뜨고 바로 또 하락 장악형이 뜨는 거죠. 아쉽게도 여기도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반등에 대한 의미를 또 이제 기간 조정도 얼마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던 상황이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든다면 개별 기준의 매매를 설정하실 때는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됩니다. 성장성이 됐던 뭐가 됐든 또 수급도 이때쯤부터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편입의 설정 범위 그다음에 일주 월봉 일봉 주봉 기준의 전부 요 기준이 뭐가 돼? 캔들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장악화 인형 여기도 장악형인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조금 부족한 뭐 오늘 얼마큼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일부 부족한 그래서 초록 색깔로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지 않았어요. 다 돌려놨고 살려놨고 그래서 저 자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5만 원 범위니까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좀 모니터링 하시는 분 요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2만 5천 원으로 좀 설정을 잡아주시고요. 22만 5천 원의 거래량 부분은 뭐 터져줘야 되겠죠. 최소 범위가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 7월 달에 거래까지는 사실상 무리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기준에 뭐 이것점을 뛰어넘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원 수준까지를 놓고 봤을 때 기준 요 정도 높이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그럼 거래량 부분이 최소 5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됩니다. 주간 단위에.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만 주, 200만 주가 당연히 터져야 되고 200만 주씩 터져줘야 500만 주의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중 뭐 시간 같이 써주셔도 되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 23만 원, 23만 원으로 써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3만 원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23만 원이 되려면 이제 저 거래를 터트려야 된다. 최소 500만 주 이상을 주간 단위에. 다음 주에도 거래 수는 4거래일 뿐이 안 돼요. 그죠? 하루 맞나요? 2일이 1월 2일이 화요일이죠. 1월 2일이 화요일이니까 4거래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뿌려주세요. 예전 자료 다 유료방에도 다 올려주시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 뭐 기가 막히게 18일 날 들어가서 18일 날 차익 실현 다 했고 그 이전에 뭐 진입을 했고 그때가 20만 원대 훌쩍 넘기던 상황에서 차익 실현 다 했고 22만 원 그 위쪽에서 다 차익 실현한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지막 차익 실현 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다 뿌려주세요. 월봉의 기준에서 그래서 그 앞전에 말씀드린 뭐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BM 또 뭐 LNF 이런 종목군들의 2000년 바닥 찍고 나서의 상승률이 뭐 1000% 그리고 1500%또 2000%. 근데 이제 이만큼 성장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라는 내용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성장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얘는 7000%예요. 다시 꺾여져 내려오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요 기준에 일단은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받은 거니까 받은 부분 인정받은 부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 뭐 아주 단순 논리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기준 잡으실 때 뭐 단순합니다. 그죠? 거래 수반되고 뭐 전부 다 이제 캔들이 돼 버렸네요. 거래 수반되고 이렇게 해서 장악형 뜨고 잉태화 기능 뜨고 움직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월봉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우리 쪽도 지금 봐야 되고 뭐 해야 될 종목군들이 많은데 검색기에 이제 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 장악형 뭐 거래까지는 하락의 반전에서는 거래까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하락 장악형.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몸통을 끌어안는 기준을 우리가 놓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 확인형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요 자락에서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거래가 수반됐느냐의 기준을 놓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해서의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5MA, 20MA 부딪힐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립. 다만 다음 달에 거래가 일봉 주봉 기준에 보신 것처럼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가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가 여기까지 형성된다면 뭐 최고점의 기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2천만 주 월간 단위에 2천만 주.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0만 주 이상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올라가라 치칙질 해봐야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게 나와야만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드물죠. 그죠? 그냥 다 위로 쭉 뻗어 올려진 것처럼만 쌓아놨었는데 시장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주의 거래량이 월간 단위 평균적으로 터진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26만 원까지 열어놓는다. 왜? 시장이 긍정적인데 못 갈 이유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주들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인데 뭐 못 갈 이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해 나가시면은 뭐 주력주가 아니더라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보긴 볼 거예요. 근데 그쪽은 투자 경고라서 우리는 매매는 안 합니다.
매매를 이제 안 하는 상태에서 들여다보기만 할 건데, 일단 그 기준점만 이렇게 명확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느냐. 그 고점을 한번 놓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올해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 날짜 다 얘기해 볼까요? 날짜. 날짜의 기준이 뭐냐면 상한가 간 날짜 4번 상한가 갔어요. 1월 2일, 그리고 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그리고 1월 26일, 이게 26일, 25일이네. 아유 죄송합니다. 25일.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14% 변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3월 16일, 3월 16일 상한가 간 날만 얘기하는 거예요. 8월 31일.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는 거는 이때 우리가 검색계도 당연히 떴고, 검색계 안 뜨겠어요. 이런 날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런 상한가가 간다는 거는 전부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다 터진 날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실패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따라붙었다가 실패하고, 이때 따라붙었다가 4번의 차익 실현 이후에 고점에서 석배런까지 뜨죠 결국은.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셨죠? 돌렸죠? 근데 그 다음날 그럼 무너졌을 때 이날은 무조건 빼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날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주구장창 밀렸죠. 그 14만 원에서 정리하고 12만 원까지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4번 차익 실현한 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방안에 이제 나중에 따라 붙으신 분들은 또 손실이 있고. 근데 늦었더라도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정리하고 이만큼 가지 않았냐? 아니죠. 같은 로봇주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래가 월등한 쪽을 들여다보자 했고, 지금 월등한 쪽의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요런 날들의 기준에, 요 날의 기준 정확히 이날이에요. 29일 날 15%까지 올라갔다가 뭐 속된 편으로 아작이 난 날, 그러니까 8만 900원까지 밀렸을 때, 그러니까 29일 날 우리가 전체적인 문자를 뭐라고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2천 원에 정리해서 8만 4천 원에 얘를 편입하자라고 그랬어요. 이동합시다라고. 근데 그럴 때 따라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리합시다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에휴, 뭐 윤정도 뭐 말 들어보니까 결국은. 근데 2차 전지에서 그 엄청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2차 전지에서 그 엄청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윤정도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어가 되는 거야 결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려드렸는데, 예?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확장 부분이 이쪽으로도 확대되는 거예요. 같이 동반적인 그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세 번째 문자 나갑니다. 오늘 기준에서 43,000 좀 적긴 한데, 세 번째 문자 발송을 해서 10%까지 비중 확대하는 걸로, 얼마야? 11만 4,5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뭐 4,000원, 4,500원. 그렇게 해서 문자 일단 발송을 해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일단 VVIP 방은 복사해서 좀 올려드리세요. 제가 여기서 올리면 확 밀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두산 로보틱스 84,000원에 편입 가능. 지금 버겁지만 15% 올랐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식간에 내려왔는데.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 17만 1,200원에 정리해서 옮깁시다 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6천 원이에요. 지금도 지고 있어요. 몰빵하고 계신 분도 계셔, 지금. 말 안 들어. 그러려면 뭐 따로 돈을 냈는지 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우연찮게 아니죠.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터져 있는 그 기준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8만 4천 원 대비 지금 얼마예요? 11만 4천 원에 3만 원 올라왔네? 그럼 3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40%? 48에 30이 한 40% 가까이? 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죠. 근데 얘를 지금 40% 가까이 올라올 때에 그대로만 유지만 하고 있나요?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응?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 두산 로보틱스 이제 매수 사인 한 번 더 나갔어요. 나갔고,
내년에 이제 오버행 이슈인데 그건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LNF를 보면서 이제 교육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없어졌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색기는 완벽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고점에서 밀리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930에 두산 로보틱스가 떠 있고 그리고 뜨고 나서 이제 뭐 0.4%의 그 등락 범위의 흐름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항상 출력해서 주세요. 항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닐 거고. 예,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뭐 LNF의 기준,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기준, 그것을 다 이제 교육용의 기준에서 좀 차분히 설명드린 거니까 뭐 장중 기준에 이게 차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돼요. 더 실려야 V1000에도 실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밑에는 지금 없네요. 위에서 이제 떠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보셨을 때처럼 그 조금 이따 올려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뜬 게 한 2%, 3%에 떴을 거예요. 3% 정도에. 3% 정도에 뜨고 그리고 나서 12%까지 올라오고 고점에서 밀려서 다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뭐 오늘 기준에 레고캠바이오 LNF 그게 이제 V1000에 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막 V930에 이제 뜨면서의 흐름이고 그 부분이 조금 더 거래가 터지면서 V1000, V1300, 1500 이렇게까지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나머지 쪽은 낙폭을 이제 조금씩 줄이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쪽이 있고 또 상승폭이 조금 늘려진 쪽도 있고 뭐 하나하나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교육용의 기준으로 넣어드리는데 2차 전지 전체적인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2차 전지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에코프로 BM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월봉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장악 확인형의 흐름이 나와주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거래가 이제 딱 5M, 20M만 부딪히고 제한 쪽이었어요. 수급도 이왕이면 이게 공매대차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메이저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게 확인돼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오버슈팅도 나오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나마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런 쪽의 기준에서 뭐라도 명분이 있을 때 들어가세요. 명분이 있을 때. 그냥 막연히 얘가 좋아요. 그럼 뭐 1년 내내 또 몇 년째 듣고 계시잖아요. 얘가 좋아요라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제 LNF 설명을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2차 전지 전체 기준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 편입의 기준 설정하실 수 있다. 다만 이제 기준점을 명확히 잡고 대처를 하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성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오늘 기준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4분기 기준 10월, 9월 말 종가 기준에 편입했던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하고 이제 평균 단가 보시고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평균 단가예요. 9월 말 종가 대비 9월 말 종가의 평균 단가 요 단가에 편입을 했고 가상계좌 1억이라고 가정을 해서 하이닉스 30% 그리고 또 현대차 30%뭐 이런 식으로 편입을 해서 또 한미반도체 5% 편입을 해서 9%의 계좌 수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9%가 안 되면 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유료 가입하셔서
VVIP 방으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VIP 방에 계신 분들도 나는 왜 똑같이 문자 받았는데 안 될까? VIP 방에 계신 분들도 넘어오셔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나 포스코 DX의 수익이 없죠. 없는 상태의 이 수익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없이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종목, 응? 방송에서 뭐 이 종목 끝내줘요. 또 대형주 뭐 현대차 끝내줘요. 헛소리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이상한 종목 편입하세요. 그게 히트 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응? 종목 하나에 뭔가 히트를 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야고는 안 되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력주 편입 그리고 한미반도체 18% 수익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LS 머티리얼즈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수익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12월 달 포트는 11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한 거죠.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단가. 여기 이제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요. 요거를 예고를 해드렸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병행을 할 거냐. 뭐 현대차도 지금 기아가 조금 더 움직이니까 현대차도 기아하고 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수익률에 조금의 일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차피 이제 계좌 전체적인 수익 범위를 놓고 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 포트에서 5% 수익인데 오늘 하이닉스 부분이 조금 돌려놔주면 이제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돌려놔주고 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하면 요 계좌도 충분히 계좌 수익률이 넘쳐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DX 그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나도 계좌 수익을 저렇게 내고 계좌 수익을 바탕으로 변동성 종목의 수익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LNF 같은 경우도 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 결론은 사는 거예요? 주력이 없잖아요. 그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사요. 안 사는데 꼭 나는 2차 전지를 사고 싶다 하시면 방금 보여드린 그 정도 종목에 기술적인 명분이 있다. 캔들이 떴다라는 거는 그냥 떴어요. 캔들이 형성됐어요가 아니라 그 정도의 매수 강도가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상승 반전 신호의 캔들이 떴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건 문자 안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력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쪽이 프로그램 매도가 둔화되면서 주가는 밀려 있어요.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도 좀 확대돼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7만 원 공방일 때 추가 편입을 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 왜? 우리는 21일부터 해서 이 엄청난 수익을 지금까지 다 잡아왔기 때문에 무리수 둬서 마지막에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배제해야 되겠죠. 자,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사이트 오시면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누르시면 뭐 두산 로보틱스가 됐든 포스코 DX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홈페이지 있는데 가격이 이제 바뀔 겁니다. 전부 올해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다 바뀔 거예요. 장 끝나고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문자반은 이제 직장인 문자반은 일단 연말 연초에만 오픈을 해드려요. 항상. 그래서 연말 연초에만 오픈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그리고 선착순 기준은 요 추가 일수 드리는 걸 선착순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VIP반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비슷한 가격이 되긴 하는데 요걸 다 없앨 거예요. 요걸 없애버리고 가격을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되어 있는 걸 보시는 분들은 뭐 요 가격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1+1 198로 돌릴 거예요. 뭐 시장도 뭐 월등하고 그래서 1+1 198 그다음에 없애고 2+3 해가지고 396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 어제 이제 뭐 중고 선생님이시라든가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자산 규모가 뭐 작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넘어오셔서 지금 같은 경우에 포스코 DX 어떻게 할까요? 외부 볼일 보시다가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장하시는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연장하시는 분들이 기간의 목적을 두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 한 달 더 주면 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1년 하면 한 달 더 줘. 그럼 나 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분들 담당 직원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연장하실 분들은 원래 정가 이 가격으로 연장하는 게 옳죠. 일부의 혜택을 드리는데 자꾸 거기서 뭐 기간 가지고 일주일 더 줄게 한 달 더 줄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해요. 그잖아. 누구는 그럼 군소리 없이 연장하시는데 누구는 나 뭐 3개월 더 줘.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이탈이 돼요 또. 8억 자산에서 20억 넘게 수익 내서 2차 전지에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다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아니 10몇 억을 수익을 내고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억지 쓰시고 담당하신 분 곤란하게 하고 결국은 2차 전지 정리 못하시고 이탈이 돼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연장하시는 회원분들도 기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 다 줄일 거예요. 이번에 10월 달이 너무 힘들어서 1개월 플러스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 뭐 2주 뭐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좀 1개월 상품 자체를 없앨 거고 디자인 하시면 오시면 1개월 상품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하신 분들도 내년부터는 일주일로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가격을 일부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내부에 계신 분들도 자꾸 뭐 기간을 뭐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 자체를 꺼내지 마세요. 아니 손실이 나면 누가 남아 있겠어요. 1년을 더 드릴게 누가 남아 있어. 내가 손실인데. 속된 편으로 개잡주 주는 애들 많잖아요. 시장이 대부분이 그렇지. 전문가라는 애들 대박 났어요. 들여다보면 개잡주 주고 뭐 템버거니 얘기하고 앉아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지금 감당되겠어요, 솔직히? 14%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고점 대비 6%씩 밀리고 감당되시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네 계좌가 박살났는데 속된 편으로 계좌수 주는데 네 계좌가 박살나 있는데 뭐 1년 무료로 해드릴게 그 방 들어가 있겠냐고. 그 불법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그런 거 많잖아요. 일로 오세요. 종목 공짜로 우리는 1년 내내 공짜로 드려. 계좌수 주면서 지네들 장난치는 종목을 준단 말이에요. 선행 매매하는 거, 또 주가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자까지 다 나갔어요. 11만 4천 원에. 그리고 이제 출렁거림이 있었고 요게 이제 장중 매매 기준입니다. 얘도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얘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확장돼서 투자 경고 들어갈 때 얘는 뭐 투자 경고 들어간 적도 없고 요때 잘 쉬어갖고 요런 때 우리가 잘 대처했고 차익 실현 다 했고 결론은 이런 것 좀 그 진행이 되고 나서 거래가 좀 둔화돼 있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3% 가까이 늘어났다가 지금 1.5예요. 저 1.5 다 나간다 그래도 100만 주예요. 뭐 하루에 1,100만 주씩 터지는 종목이니까 그럼 무리가 없고 내년에 이제 그 보호해수 물량 해제되는 물량이 1월 초에 있죠. 1월 5일 날. 그게 이제 지금 한 150만 주 정도 되나요? 방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오버잉 이슈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내용 그런 부분들 보고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 계좌의 실질 수익이 될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1월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기준에. 1월달 포트폴리오에 이제 12월달 포트하고의 차이가 어떤 게 형성될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지금 45%인데 얘를 삼성전자하고 일부 나눌 거냐. 두산 로보틱스의 비중이 10%인데 얘를 일부 줄일 거냐. 한미반도체를 어제까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좀 눌려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HPSP가 너무 많이 밀려 있거나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수급 보면서 그쪽으로 설정을 비중을 잡아줄 거냐. 그런 거 조금 기준을 잡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의 기준에서 기아가 가벼우니까 기아를 볼 거냐. 결국은 이제 그 점심시간 이후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하면서 기준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 작업하신 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 끝나자마자 이 업무가 1순위가 돼야 돼. 방송 화면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 종목은 설정을 할 거고 비중까지 설정할 거니까 비중 나누기 현재가로 해서 편입을 해서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라고 오픈해주면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내년부터 그 포트폴리오에서의 수익 범위를 보면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다 오픈돼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2월달에 에코프로 그 난리가 나 있을 때 계좌 수익이 지금 51%입니다. 51%인데 에코프로 전량 매도 차익 실현의 기준. 하나솔루션 아쉽지만 인적 분할하고 나서 정리 다 끝내놨었죠. 그리고 얘 정리됐고 얘 15만 원에 정리됐고 그거 다 감안하고 그 이후에 뭐 포스코 DX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 수익까지 다 감안하면 계좌가 더블 이상 나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더블 이상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50% 수익이죠. 2월 2차 전지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으로 감안을 한다면. 에코프로 뭐 최고점에 130만 원에 싹 다 정리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여간에 뭐 녹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문자반은 1년에 딱 한 번 열어요. 연말 연초 참조하시고 그다음 VIP 방도 요거 마지막 기준이니까 참조하시고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요 밑에 있어요. 전화번호는 밑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